이 영화 관련해서 가장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후반부 장면들인데, 이제 저런 여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로드무비의 형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동해 찍고 서해 갔다가 서울로 오는 거잖아요. 안 되구나. 서해 찍고 동해 갔다 서울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이런 로드무비를 찍을 때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가는 여정을 굉장히 길게 찍고 돌아오는 장면들은 극도로 이렇게 장면만 설정만 보여주고 돌아온 곳으로 해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유독 가는 것도 그렇지만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계속 넣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노우체인 같은 것을 갈게 한다던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직진이 막혀가지고 차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내리게 하는 장면이라거나, 그러니까 왜 그런 귀로에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을 강조하게 후반부를 찍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원래는 스노우 체인을 타는 장면은 계획에 없었던, 항상 모든 씬들이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 항상 하루 전 아니면 이틀 전에 계획을 세우고 촬영을 준비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스노우 체인 가는 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돌아가는 그냥 간단한 인서트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근데 그 눈 오는 타이밍이 정말 삼척에서 조금 더 찍어야 될 분량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리고 있는 그 지점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수연과 지영이라면은 타이어를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 모습이 뭔가 이 힘든 여행을 하고 와서 두 사람이 같이 같은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 이미지만으로도 뭔가 의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인을 다는 장면을 만들었고, 차가 막히는 그런 상황도 그거는 좀 사실 그 집회 장면을 위해서 그 차 씬을 브릿지로 넣은 건데요. 집회 장면을 찍기 위해서 좀 브릿지로서 어떤 장면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장면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모든 감독들은 자기 세대의 영화를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20, 30대 미혼들이 겪을 만한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문제는 말하자면 세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영은 비정규직으로 이제 2주 후면은 정규직이 되는 지가 판명이 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현은 지금 대학원 진학 문제 관련해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것 같은 어떤 불법적인 방식에 자기가 동참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두 사람이 이사 가기 직전이고, 거기다가 임신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고, 결혼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다 사실상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는 것은, 더군다나 7년을 두 사람이 사귀었는데, 왜 무슨 서양에서 이렇게 자주 쓰는 말 중에 7 year each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7년을 남자가 결혼이든 사귀든 하다 보면 가려움증이 있는 것처럼 권태기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7년이란 건 긴 기간인데, 이 영화에서 저 두 사람이 이런 온갖 문제를 다 겪는데 딱 한 가지 문제는 안 겪어요. 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금이 간다거나 네가 날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대사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사랑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의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7년을 사귀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설정을 하신 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건 처음에 현철 씨와 미팅을 가졌을 때 같이 얘기 나눴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도 오래 연애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권태가 없었어요. 그냥 주로 제가 많이 혼나고 그냥 반성하고 그냥 다음날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건 아니죠?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큰 게 무엇일까라고 얘기 나눴을 때 저희 둘 다 같은 생각인데 유머였거든요. 두 사람의 유머 코드가 잘 맞으면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했고, 저도 그런 캐릭터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권태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영화를 접근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말씀들이 느리셔가지고 사실 질문 몇 개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기회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뺏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일단 질문 드리고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씬에 대해서 좀 신비하다라는 느낌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애초에 저 영화를 찍을 때는 저 라스트 씬을 저렇게 찍을 것을 기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저런 작년 말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영화가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인 함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을 저렇게 찍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작품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게 만드는 굉장히 큰 선택이라고 저한테는 느껴지는데요. 네.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오는데 반대로 계속 걸어가다가 아니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네 하고 반대로 걷는, 그 사람들하고 맞춰서 돌아서서 걷는다는 거죠. 네. 이게 혹시 영화에서 두 사람이 결혼에 관한 생각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다면 왜 그런 방식의 이동을 더군다나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장면들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마지막 장면을 영화 속에서 그런 촛불 집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끝내려고 하셨는지 그걸 좀 감독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찍을 때 좀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섣불리 접근해서 이런 장면을 찍을 때 영화를 만드는 태도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도 많이 하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출 방법도 배우들과 회의하면서 항상 매번 만들어가는 방법을 취했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지점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찍긴 찍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강렬했고요. 뭐 어떻게 그 동선을 아까 말씀하신 배우의 대사라든지 이거를 정해놓고 접근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걷는 두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가 가장 강렬한 생각이었고, 그 엔딩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건 저도 되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영화 엔딩이 이 영화가 처음 선보였던 게 전주국제영화제였는데 그 DCP를 제출하기 한 3일 전까지 계속 고민하던 지점이었어요, 이 엔딩이. 왜냐면은 그냥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서 빈집으로 떠나는 그 엔딩을 충분히 찍었고, 그 전까지 그 엔딩으로 계속 영화를 모니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언가 계속 풀어지고 이 영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저 소스를 다시 받고 그때 나오는 저 음악 소리라든지 수연이의 대사라든지 엔딩 타이밍에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으로 바꾸면서 의미가 확장되는 영화적 효과가 생겼고, 그 대사 같은 경우는 이 테이크가 아니라 전 테이크에서 수연이가, 그러니까 현철 씨가 그냥 또 자연스럽게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음에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제가 궁금한 건 막 급한 대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세 분께 여쭤봤고요.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남자분부터 할까요? 네.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두 연인 사이에 대사가 침대에서 이루어지거나 또 차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대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막 어느 정적의 흐름이 느껴지다가 이렇게 뭐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는데, 감독님이 뭐 연출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알고 싶고, 그 탕수육 먹다가 갑자기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뭔가 좀 정적이 흐르고 넘어가는 그런 편집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흡의 편집인 것 같아요. 제 리듬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초롱기행 때도 그런 편집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씬마다 어느 지점에서 넘어갈 때 조금 여운이 있어서 넘어가는 지점이 저한테는 그게 더 영화적인 지점인 것 같은 판단으로 했던 부분이었고, 그 탕수육 씨는 저는 그 장면이 뭐 두 사람에게 둘 중에 누구로 정한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꿈으로 보인다기보다는 되게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항상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뭐 월세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 모습이 두 사람의 과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꿈으로 대놓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되, 또 아이가 임신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이제 탕수육 먹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영화를 잘 만드는 분들은 항상 찍먹이더라고요. 두 분도 찍먹하셔가지고 역시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안경수 씨 질문할까요?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카메라를 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 연출, 그게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진행 방법을 항상 열어놓고 시나리오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콘티랑 이런 배우들의 동선이나 카메라 워킹을 전혀 짜질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들의 동선을 가장 자유롭게 열어주되 거기서 이제 카메라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헬드로 정했고, 그리고 핸드헬드가 이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는 촬영 기법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촬영 감독님이 좀 움직일 때마다 좀 흔들림이 들어가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카메라 기법은 그런 의도로 진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배려로 핸드헬드뿐만 아니라 이걸 순서대로 촬영하셨다고? 네, 순서대로 촬영하고 뭔가 좀 기동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스태프들도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이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이 이번엔 할까요? 네. 근데 왜 질문은 남자들만 하는 걸까요? 네, 어느 분이셨죠? 네. 글쎄요. 스킨십이 없는 이유는 뭐지? 제가 답할게요.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안 그래도 충분히 치면의 연애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배우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이쪽입니다. 네. 네, 죄송하지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삼척에서 지영이가 이렇게 수연이가 뛰쳐나갔을 때 막 쫓아가서 말리고 타박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자고 종용을 하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 지영이 자기 엄마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수연이가 자기 부모나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힘겨워하는 거를
굉장히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 지영의 반응은 조금 뜻밖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진행되는 내용에서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을 때 그걸 왜 지금 묻냐고 분노하고 밖에 뛰쳐나가서 나는 무섭다라고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지영이가 임신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이 있고 이제까지는 자식의 입장이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자기를 외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까 두 분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사실 지영은 임신을 안 한 걸로 상정을 하고 영화를 찍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에서 그 지영의 행동과 대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의도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새벽 씨나 아니면 감독님, 김재벽 배우님이 하셔도 되고. 네. 그때 저의 판단과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는 일단은 수연이가 그렇게 뛰쳐나간 거에 대해서 지영이가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또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뛰쳐나가는 수연이를 붙잡아서 다시 들어가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정리를 시키는, 그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건데, 수연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7년 동안 숨겨왔던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순간이라 지금껏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창피한 감정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흔히 나오는 고성이 오가고 뭔가 치열한 어떤 싸움보다는 지영이 입장에서는 뭔가 감정을 누르고 삭히고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생각했던 거. 근데 그 다음 씬에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뭔가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 온전히 자기만 쥐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영이는 그 순간에 그 솔직한 마음이 나왔던 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남자분 하실까요? 그 다음 질문하세요. 손 한 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 또 갔는데, 그냥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두 배로 화나잖아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려면 이유는 감독님께 한번 꼭 이걸 질문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데 인물 설정 중에 그 수연의 그 형의 캐릭터가 좀 가장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컨대 아버님의 행동을 봐서는 술로 인해서 가족들은 여태까지 그걸 겪어왔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나면은 거의 그것에 대해서 자포자기라고 해야 되나? 좀 또 이러는구나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데 형만 그 아버님을 가장 이해하는 것 같고 챙기는 듯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분노하고 가장 아버님을 원망해야 될 캐릭터가 그 형 캐릭터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배우들한테 맡겨놓으셨다고 했는데 설령 배우가 그렇게 했다 해도 감독님이 납득하지 않으셨다면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배우들의 캐릭터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거를 현장에서 막 풀어놓을 수는 없고 그거는 이미 설정된 상황에서 진행을 했던 거였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장남은 물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이 유교
진보 사회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고 그런 캐릭터들 중에서 장남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 굉장히 매달리잖아요. 뭔가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큰아들로서라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책임감을 되게 많이 부여시키는데 그런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저희는 꽤 오랜 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영화를 접근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떨어진 시간만큼 그 큰아들이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게 컸던 상황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뭔가 이 아버지 환갑을 계기로 동생도 형이 부른 거잖아요. 뭐 엄마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잔치를 뭐 성대한 건 아니지만 만들려고 기획하고 뭔가 모이게 하고 싶었던 것도 큰아들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뭔가 판단을 미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겠지, 이젠 변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잔치를 주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기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실패한 모습이 드러난 거고 그래서 아마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던 분? 네. 질문들을 다 멋진 질문들만 해주시네요 오늘. 영화 보면은 핸드헬드로 배우들을 따라가는 장면도 많은데 훨씬 더 많은 게 이렇게 거의 픽스돼가지고 찍은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찍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OS샷으로 안 찍고 다 이렇게 투샷이나 그룹샷으로 찍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차씬을 다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차는 배우분들이 굉장히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인천에서 서울 갈 때도 실제 그 거리만큼 주행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고 서울에서 삼척 갈 때는 뭐 서울에서부터 촬영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춘천부터 이제 삼척으로 가는 과정을 쭉 찍었거든요. 그 휴게소에서 한 번, 두 번 쉬었던 거 빼고는 계속 그 리얼타임으로 촬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촬영을 했던 이유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지점에서 뭔가 담길 것 같은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로케이션 헌팅을 그 차로 자주 다녔는데 그게 제 차거든요. 근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삼척 로케이션 가려면 계속 구비구비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차 소음이 되게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샷신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그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타고 가면은 그냥 두 사람이 아무 말이 없더라도 뭔가 두 사람의 불안한 감정이 이 풍경과 함께 잘 담기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차신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뒷좌석에 탑승해서 쭉 함께 여행을 하는 효과로 그런 촬영을 선택했고 나머지 다른 질문의 대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컷을 나누지 않기로 약속한 시점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한 컷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앵글들이 다 그런 앵글 지점이었습니다. 네, 즉흥 연기나 대사를 배우들에게 많이 맡기는 그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쇼트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살짝 하기도 하고요. 아까 여기 계신 분? 네. 저는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가 시나리오랑 대사만 큰 틀만 있고 그 안에서 배우님들이 자유롭게 연기하셔서 되게 즐거울 영화 촬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구이 들어보니까 되게 힘든 장면이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막 너무 힘든데 말씀드리지 못했던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왜 그러세요? 너무 갑작스럽고 막 당황한 장면이 있다면 배우님들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여기서 할 얘기는 없는데 현장에서 다 얘기했거든. 다 힘들다고 모르겠다. 어쨌든 땡칠 수도 있겠는데 진짜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 감독님 끈기, 사물성. 말이 다 다르게 들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좀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완벽한 자유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감독님이 생각하는 흐름이란 것도 결국엔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자유 상태인 건데 내 의견과 내가 생각하는 지영의 의견과 감독님이 생각하는 지영과 그게 섞이는 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거의 차이인데 그런 상황 어떤 주어진 새로 연기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촬영은 계속 진행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어쨌든 마음을 각자의 어떤 지점을 스스로가 납득시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내가 알던 지영이랑 다른 행동을 해야 할 때나 혹은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조현철 씨께서도 장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들었던 거 감독님한테 다 얘기해서 3층에서 찍을 때 PD님이 상처 받으시고 저희가 식당을 하나 잡아놓고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2점만 집어 먹으면 혀가 얼얼해져가지고 태욱 씨랑 저랑 큰일 났다고 그게 힘들었어요. 컸어요. 근데 좀 약간 힘들어 또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음식이 힘들었다 이런 거지. 충격적인 거 감독님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맛있었던 거죠? 네, 감독님은. 네,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볼까요? 네, 참 아름다운 집의 첫 번째 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네, 화기애애하고 예쁜 질문 하실 분. 네. 남자분 하시겠습니까? 체크 입으신 것 같은데. 네. 재밌네요. 아까 그 달력이 화면에 잡혔는데 2015년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촛불 집회가 열렸던 거는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삼척의 관계 여러 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다가 아까 아기 얘기하시면서 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었는데 그 혹시 달력에 그렇게 비치신 거에 대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력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아버지의 게으른 성격,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른다기보다는 달력을 찢어야 될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그냥 꽤 나름 디테일한 소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 실수인 거 수도 있고 CG로 바꿀 기회는 아니요, 뭐또 이렇게 써도 창의적인 굉장히 흥미로운 도법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게 찍고 어렵게 찍고 최대한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모든 걸 동원해서 찍고 그리고 또 감독님도 최선을 다하셔서 소품까지도 달력을 1년 전거를 하시고 뭐 등등 이런 방식을 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좀 짜지 않은 반찬으로 한번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로. 너무 좋은 영화였었고요. 네, 굉장히 사실 올해 한국 영화들이 부진해서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연말에 초행을 봐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마음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셨을 것 같고요. 세 분께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오늘 또 어떠셨는지 듣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쥐비를 했었는데 아마 오늘의 쥐비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식상하지만 항상 이 마무리 멘트 때 꼭 해야 되는 12월 7일 개봉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린 지점과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SNS의 홍보와 좋아요, 평점을 좀 해주신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자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요즘에 극장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영화가 잘 없었어요. 근데 모레 정말 보고 싶은 영화를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뭔가요? 고려인가. 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모아주신 관객분들도 오늘 영화 관람이 되게 기대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느꼈던 불안에 비하면 되게 그래도 잘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치열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밖에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